네, 이번에는 한 주간 과학기술계의 이슈에 대해 짚어보는 사이언스 논평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영일 교수 나와 계십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부터 이렇게 처음 이렇게 미디어 논평 시간 함께 하게 됐는데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첫 시간인데 어떤 주제로 좀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예, 뭐 오늘은 이제 새해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네. 그 매년 새해 초가 되면 새해 들어 달라지는 것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한 번씩 이제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정부와 기업의 R&D 지원 제도에 대해서 한번 그 달라지는 것들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네, 새해에 달라지는 연구개발 지원제도 어떤 것들이 있는지 먼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뭐 많은 부분에서 이제 달라지고 있는데 크게 그것을 이제 한 세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네. 첫째는 이제 그 연구자들의 그 자율성을 좀 높여준다든지 또 연구자 친화형 지원 제도를 만든다 이런 취지에 따라서 이제 제도들이 좀 바뀌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 두 가지만 말씀드린다 그러면은 하나는 이제 성실 실패할 경우에 제도전의 기회를 부여한다 네. 이런 거라든지 예전에는 이제 이거를 반드시 해야 된다 연구비로는 이거만 할 수 있다 이런 포지티브 시스템이었는데 이제는 연구비로 이거는 하지 말고 나머지는 된다라는 이제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바뀌는 것 이런 네. 것들이 이제 가장 많이 바뀌는 거고요. 이제 두 번째 지원 제도에 이제 달라지는 점들은 이제 암만 해도 이 국정 화두인 이 창조 경제를 좀 더 적극적으로 뒷받침하자.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뭐 기술 이전이나 기술 사업화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많은 지원을 한다든지 네. 그리고 지식 자산에 대해서 뭐 개발자 소유 원칙 이런 것들을 좀 강화한다든지 이런 이제 제도 개선들이 이제 강화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이제 뭐니 해도 우리 경제 활력의 주역인 벤처나 중소기업에 대해서 지원을 좀 더 많이 하는 것.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국가 R&D 사업에 참여하게 하고 그다음에 이 대기업보다 좀 더 차별적으로 많은 지원을 해주는 이런 이제 제도들이 이제 시행되겠습니다. 네, 지금 좀 일부를 설명해 주셨는데 그 밖에도 좀 다양한 변화가 있는 걸로 알고 네,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달라지는 지원 제도로 인해서 좀 창조경제 육성에 도움이 될 만한 가시적인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 창조 경제가 이 국정의 화두이기 때문에 많은 지원 제도 개선이 거기에 초점을 맞춰 있는데요. 네. 실제로 보면은 이제 창조 경제의 주체인 기업들의 R&D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 그다음에 R&D 활동에 있어 가지고 그것을 좀 더 이 기술 사업화로 이전하는데 그 지원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세제 지원이라든가 기술 지원, 인력 지원, 장비 지원 이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런 거 말고도 사실 더 많이 필요한 것들이 뭐 규제 완화라든가 공정거래 관행의 정착이라든가 뭐 생태계의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는 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더 중요한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제 보완적인 대책이 같이 가야만 네. 이 제도들이 좀 더 이 빛을 발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기업의 R&D 활동에 대한 세제 지원은 축소가 됐다고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 이건 상당히 좀 개인적으로는 심각한 그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제 첫째 이유는 이제 암만 해도 이 국가 그 재정이 좀 어렵기 때문에 세수를 증대해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각종 그 세제 감면 혜택을 이제 줄여야 된다. 이런 이제 그 일련의 그런 그 정책의 방향성상에서 R&D에 대해서 투자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세금 지원을 이제 감면한 것이 그 줄여간 것이 하나 있고요. 네. 또 다른 하나는 이제 이 경제 민주화 이런 그 화두에 따라서 특히 이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우대하지만 대기업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그 지원 제도를 축소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 번째는 이제 기업이 그 연구와 그 인력 개발에 투자한 비용의 일정률을 세금 감면해 주는 거. 이제 그 중에서 대기업 부분을 작년까지는 한 6%를 세금 감면해 줬는데 4%로 이제 금년부터는 줄게 되겠습니다. 예. 또 다른 이제 중요한 그 변화는 기업이 R&D 설비를 투자한다든지, 그다음에 에너지 절약 설비를 투자한다든지, 그다음에 환경 보전 설비를 투자한다든지, 이런 그 설비 투자에 대해서 세액 감면해 주는 것도 작년에는 10%였는데 금년에는 대기업 3%, 중견기업 4%, 중소기업 5% 이렇게 많이 그 축소됐습니다. 그 사실 이런 것들은 보면은 이제 기업이 그 R&D 활동을 하려고 하는 의욕을 꺾는 이제 그런 제도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네. 특히 이제 심각한 것은 우리나라의 그 R&D 투자 현황이 이 전체 국가 전체 R&D에서 75%를 이제 기업이 하고 있고 또 그 중에 약 78% 정도를 대기업이 하고 있는데 이 대기업이라든지 기업의 R&D 활동을 축소시켜 놓으면 국가 전체의 R&D 활동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줄어들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제 미래 성장 동력을 그런 그 원동력을 이 축소시키는
저해하는 그런 요인으로 나타날까봐 상당히 걱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럼 벤처와 신생 소기업을 위한 어떤 특별한 지원 방안은 마련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상대적으로 이제 전반적으로 그 지원 규모는 줄었지만 네. 벤처와 그 신생 소기업에 대해서는 이제 그래도 예전과 같은 수준 또는 이제 보다 새로운 그 이 지원들이 많이 있겠습니다. 특히 세제 지원이라든지 또 출연연구소가 갖고 있는 한 1,500개 되는 기술을 그 사용할 수 있게 해준다든지 국방 기술 중에 한 83개를 골라서 민수화할 수 있게 지원한다든지 여러 다양한 지원 제도들이 있는데요. 그것 말고도 이제 이번에 그 주목해야 될 제도의 변화는 창업에서부터 성장, 그다음에 회수, 그다음에 기업을 매각하고 재투자하는 이 일련의 과정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겠다, 그 지원을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제 창업 단계에서 엔젤 투자를 활성화한다든지 벤처 캐피탈들이 창업 소기업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지원하게 해가지고 1년에 한 1,000억 이상의 엔젤 투자를 좀 활성화해보자. 이런 게 이제 정부의 취지고, 그 다음에 M&A를 좀 활성화해보고, 그 다음에 기업이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과세를 이제 넘겨주는 과세 이연 제도를 만든다든가 이래가지고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끔 지원해 주는 거. 이런 것들은 이 창업 기업이나 벤처 기업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그 지원 제도가 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정부 R&D 제도를 개선하라는 권고를 8개 부처에 전달했다고 들었습니다. 이건 어떤 내용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제 진작에 됐었어야 되는 겁니다. 이 네. 국민권익위원회가 작년 한 해 동안에 한 10개의 그 연구관리 기관들에 대해서 조사를 해가지고 이번에 그 결과를 이제 R&D에 관련되는 8개 부처에다 권고를 했는데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각 부처마다 규정을 다 달리하고 있는데 그걸 네. 통일해라. 연구자들은 이제 어느 부처의 사업을 하느냐에 따라서 전부 다른 규정을 적용받고 있으니까 네. 그걸 좀 통일해주라 이런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연구자나 연구 장비에 대해서는 특히 국가의 R&D 포털 시스템에 등록을 해가지고 좀 관리를 좀 일관되게 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규정을 좀 투명하게 만들어가지고 부패 요소를 없애라. 이런 것들인데 뭐 당연한 그런 그 조치라고 하겠습니다. 예. 네, 무엇보다 또 연구 현장에서 계속적으로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거나 또 아직도 불신의 벽이 남아있다 이런 얘기들도 들리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원인과 대책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예, 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국민권익위원회가 권고할 정도로 이 부처마다 규정이 다 다르고, 그러니까 이 부처 이기주의거든요, 이것은. 그리고 부처 간의 협조가 적다는 그런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가장 중요한 그 원인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빨리 해소를 해야 되고요. 그 외에도 이제 정부가 규정은 좀 이렇게 만들었지만 그것이 현장에서 그걸 이해하고 현장에 적용되는 그런 그 노력이 상당히 그 적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부가 좀 더 노력을 해야 되고, 아직도 보면은 이 공급자 위주의 연구관리 정책, 그러니까 사업을 관리한다든지 자금을 지원한다든지 이런 쪽이 생각하는 대로 연구관리를 하려고 하는 현장과는 동떨어진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규제를 어느 일정 시점에 좀 이렇게 없애는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일 교수님과 함께 이 새롭게 바뀐 정부와 기업의 R&D 지원 제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